왜 선제적 격상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사회를 멈춰버리죠. 근데 취약계층은 많이 돌아가시겠죠. 가정 다 무너지겠죠. 돈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겠죠.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일 센 항암제를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환자한테 쓰는 게 맞나요? 선제적으로 그냥 암이면 큰일 나니까 제일 센 항암제 씁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보면 12월 셋째 주에 정점을 치렀습니다. 1000명을 훨씬 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그 중요한 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의 500명, 600명대 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 효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1000명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1000명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그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꼽는 것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000명, 5000명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각국의 모든 정책들을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은 그냥 여러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인 요소 중에서는 손 씻기, 그다음에 말하지 않기,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 사회적으로는 모임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면 2.5단계, 2단계를 좀 더 빨리 실행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센 항암제를 정말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환자한테 쓰는 게 맞나요? 선제적으로 그냥 암이면 큰일 나니까 제일 센 항암제 씁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선제적 격상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사회를 멈춰버리죠. 우리 아무것도 직장 안 다니고 다 멈춰버리면 감염 억제돼요. 근데 취약계층은 많이 돌아가시겠죠. 가정 다 무너지겠죠. 돈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겠죠. 1.5단계 효과, 2단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2.5, 3단계를 좀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1.5단계, 2단계 효과가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큰 2.5단계,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선제적으로 격상하자는 분들은 전문가답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단계를 올릴 때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한 근거들을 이미 마련했어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전문가들을 죄다 모시고 우리가 이 안을 마련했다. 각 보건당국은 이 안을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미뤄보면 우리는 지금 뭐냐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 저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되면 셧다운, 락다운 하긴 해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3단계라고 하는 락다운을 했어요. 2주간. 그때 잠시 줄었어요. 근데 락다운, 셧다운은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요. 3단계가 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그 기간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유럽에서도 나타났어요. 근데 다만 그걸 푸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락다운의 효과가 그 지연이지 아예 감염 자체를 이게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4개나 뭘 확보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요 4개 회사를 다 계약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 계약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계약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2개 정도, 그러니까 1,400만 명분, 그 다음에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하는 1,000만 명분, 그러니까 2,400만 명분은 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파이자에서 저희가 취재하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계약을 했냐? 1,000만 명분은 주겠다, 물량은 주겠다. 하지만 시기는 특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제 4,400만 명분이 확보됐다는 말은 참 대단히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내년에 들어온 게 확보된 거는 실은 2,400만 명 분인데 이것도 또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코박스 퍼실리티에서
물량 확보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박스에서 1000만 명분 받는 것도 속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받으면 2400만 명분이라고 실은 말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백신을 맞고 싶어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연령대로 구분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이 백신이 고연령층에는 제일 좋겠다라고 하면 고연령층은 다 그 백신으로 가고 이 백신은 그냥 젊은 층, 40대 이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백신이 좀 더 효과가 있나요? 면역에는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중화항체 면역과 세포 매개 면역이 있는데 중화항체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져요. 세포가 매개된 면역은 6개월 이상 1년까지 간다는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백신 중에서 세포 매개 면역을 유도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이게 살아있는 백신이라서 그래도 부작용의 이론적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럼 저 내년에는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냐면요. 의료인이에요. 의료인은 왜? 의료인은 일단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그쵸. 본인들이 일단 면역력이 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취약한 고령 만성질환자들이 되겠죠. 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설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희망적인 요소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으쌰으쌰 노력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금방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좀 무겁게 해봤습니다, 인사를. 괜찮을까요?